안녕하세요, 특방맨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요즘 핫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죠. 허그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허그 관련 상품들인데 오늘 쫑PD님이랑 영PD님이랑 임차인 입장으로 질문해 주실 거고 제가 디테일하게 최근에 변경된 부분까지 콕콕 집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허그 청년버팀목은 임차인, 임대인 조건을 둘 다 보기 때문에 1편은 개인 조건, 2편은 건물 조건 편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테니까 1, 2편 모두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특강. 첫 번째, 한도입니다. 피디님 진짜 간단한 건데 혹시 대출 최대 얼마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한 2억? 맞죠? 맞죠? 이야, 생각보다 꽤 아시네요. 허그 청년버팀목 대출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 중에서 2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최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2억 원까지 안 나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조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다 보니 많은 청년분들이 알아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 영PD님, 대출 몇 프로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그 정도는 알죠. 90% 아니에요? 땡! 허그가 붙다 보니까 안심전세 대출이랑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안심전세는 90%, 허그 청년버팀목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 원 집을 계약하고 대출을 최대로 받는다고 하면 대출은 80%인 8천만 원, 나머지 20%인 2천만 원은 개인 자금 혹은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전세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유해야 하는 금액이 안심전세랑 다르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특방맨 80% 대출이면은 2억 원도 다 받을 수 있는 거기는 해요?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2억 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요. 2억 5천만 원일 때 80%가 2억 원이 되기 때문인데 이 이상 금액은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모두 2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강. 두 번째, 금리입니다. 쭈피디, 혹시 허그 청년버팀목 금리 아세요? 그 정도는 예습했어요. 1.5에서 2.1% 아니에요? 땡!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 최근에 금리가 변동되었어요. 네? 아까 제가 허그 청년버팀목 최근에 바뀐 것까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2023년 8월 30일 기준 허그 청년버팀목 및 중소기업 청년대출, 기금대출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0.3% 인상되었습니다. 0.3% 어느 정도 오른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1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매달 25,000원이 이자로 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그 청년버팀목 금리는 최소 1.8%에서 최대 2.4%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억 원 한 달 이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최소 12만 5천 원에서 최대 17만 5천 원이었던 이자가 1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럼 기존에 받은 사람은 예외냐? 아니에요. 동일하게 금리가 0.3% 똑같이 오른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금리가 1.8%에서 2.4% 정해졌는데 여기서 질문, 어떤 조건으로 1.8%가 되고 어떤 조건으로 2.4%가 되는 걸까요? 나이? 연봉. 정답은 연봉이에요. 예스. 무소득자나 연봉 2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분들은 약 1.8%의 금리로 시작하게 되고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인 임차인분들은 2.1%,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4%로 금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특방맨 아까 나이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 2억을 다 받으려면은 몇 살이어야 돼요? 이제 나이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여지만 최대 2억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만 19세 이상에서 만 25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최대 한도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허그 청년버팀목은 최대 한도에서 덜 나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임차보증금의 80%가 안 돼서 덜 나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임차인의 개인 신용도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나와야 될 게 1억 원, 5천만 원까지 덜 나오는 경우는 없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특강. 세 번째, 임차인 개인 조건이에요. 영PD, 혹시 임차인 개인 조건 어떤 게 해당되는지 아시는 거 있어요? 나이? 아니면 재산, 재직 정도?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신용점수, 소득, 보유한 자산 등 기본적인 요소를 많이 보는데요. 먼저 신용점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두 개의 신용점수가 있어요. KCB, 나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점수 모두 최소 730점을 넘어야 되고요. KCB, 나이스 둘 중 하나라도 730점이 안 넘어간다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시용점수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확인하는 방법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용점수가 해당되신다면 다음은 소득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나이가 만 25세가 넘고 무소득 혹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5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5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내가 어느 금리에 해당되는지 위에 말씀드린 대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강. 다음은 보유자산인데요. 보유자산, 뭔가 청년들한테 조금 생소한 단어이긴 하죠. 보유자산은 뭐냐면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과 주식이나 은행 예금 같은 금융자산을 말하는데요. 이런 자산의 합이 3억 6,100만 원이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금액 상관없이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허그 청년버팀목 대출이 불가능해요. 에이, 청년인데 주택이 있을까요? 그렇긴 한데 간혹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알고는 계셔요. 특강. 근데 특방네 입사 한두 달 된 사람들은 연봉 계산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연봉계약서 기준으로 400만원 받는 사람인데 이번에 성과급이랑 인센티브를 초반에 몰아준다 해서 한 달에 450만원씩 받게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두 달이면 450 해서 900만원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연봉을 계산하게 되면 5,400만원이 돼서 연봉계약서가 아무리 4,800만원이어도 허그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 1년 안 되신 분들은 만근수당 받은 총 금액 곱하기 근속기간 하신 다음에 꼭 12를 곱하셔서 현 시점에 내 연봉이 얼마인지 꼭 체크해 보시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만근수당이란 내가 온전히 한 달 일한 급여를 말하는데요. 한 달 꽉 채우지 않고 급여를 받은 경우 무직 상태로 보기 때문에 꼭 만근수당 한 번은 받아야지만 심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으실 때 잘 모르셔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사례들 말씀드릴 건데요. 보통 직장 인근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사를 많이들 하세요. 이럴 때 은행에 심사를 넣어놓고 잔금일 전에 입사를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이러시면 임차인의 조건이 변경되는 겁니다. 심사 기간 중에 임차인의 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재심사가 들어가야 해서 계약서상 입주 날짜에 대출 실행이 어려워져요. 따라서 대출 실행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임차인 조건이 변경돼서는 안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직 상태에서 심사를 넣는 경우 재직 상태를 유지, 무직 상태에서 심사를 넣으시는 경우에는 무직 상태로 대출 심사를 넣는 시점과 잔금일까지 동일한 조건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심사 전에 입사나 퇴사를 계획하시고 있다면 무조건 꼭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임차인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영상이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못 담아서 아쉬움이 남네요. 허그 청년버팀목 대출은 가심사가 없어서 많은 예비 임차인분들이 대출이 나올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예비 임차인분들이 조금이나마 대출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좋은 방 구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 건물 조건 편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이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특방맨이 아주 상세하게 답글 달아 놓을게요. 이상 특방맨이었습니다. 안녕.